볼게요. 자, 오늘 다항식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부터 시작을 해요. 다항식에 대한 용어 정리, 뭐 단항식이 뭐다, 다항식이 뭐다, 항은 뭐다, 차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단항식은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예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나타내져 있는 식을 가지고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다항식에서의 차수. 다시 요거 먼저 봐야죠. 항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하고요.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의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가지고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수라는 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항식 하면 뭐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차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차수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뭐냐면 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써 있는 2x의 제곱, y 세제곱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 문자 뭐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문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차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x, y에 대한 오차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x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라고 한다면 x에 대한이라는 요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가 말하는 거는 x만 뭘로 볼 거예요? 문자로 볼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x만 문자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도 있고 y도 있고 y도 있는데 그래서 x만 문자로 볼 거니까 x 몇 개 곱해져 있나요? 얘는 두 개 곱해져 있어요. 얘는 2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바꿔서 y에 대한이라고 썼다면 얘 몇 차식이 되겠어? 그렇지. 당연히 얘는 3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뜬금없이 z라는 문자가 있었대. z에 대한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빵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빵차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단항식에서의 차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항식에서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그 다항식에서의 뭐가 됩니다? 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기본부터 차근차근 잡아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x에 대한이라고 돼요. x에 대한 여기는 얘는 3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고 얘는 빵차니까 얘는 3차식이 되는 거고 y에 대한 얘는 빵차가 되고 2차가 되고 4차가 되는 거니까 얘는 4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y에 대한 여기는 3차식이고 여기 4차고 여기 4차니까 얘는 4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어렵지 않죠? 이제 차수라는 거, 항이라는 거, 여기는 얘네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지? 다음 두 번째, 개수. 그러니까 뭐 상수항,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건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였잖아요. 근데 개수는 반대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봤을 때 x, y에 대한 다항식이었을 때 얘의 개수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서는 2y 세제곱이 개수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3차식,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봤다면 여기서는 2x의 제곱을 개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z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봤다면 2x 제곱 y 세제곱 전체가 전부 다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거, 차수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상수항,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또는 숫자만 있는 항, 이런 건 상수항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한 얘기고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됐습니다. 다시 봐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때요? 되게 쉽지. 오케이? 다시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되게 쉽게 쉽게 가져갈 거예요. 오케이? 흐름들을 그런 식으로 가져갑시다. 넘어갑시다. 보기 1번. 그냥 넘어가죠. 다음 두 번째. 요거 하기 전에, 그리고 보기, 요걸로 가보자.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봐봐. 이거는 사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지? 이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x의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정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 2차짜리 있어. 2x제곱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1차짜리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묶어서 y 더하기 3의 x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없는 거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y에 대한 오름차순은 뭐겠어? 그 y가 아무것도 없는 거부터 y가 없는 2x 제곱부터 그다음 y 없는 거 여기 있네 더하기 3x 플러스 3 그다음 y가 하나만 있는 거 요거랑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써주면 y에 대한 오름차순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원리만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는 얘는 문자가 몇 개짜리인 다항식이 우리의 주 타겟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생각하는 1차식, 2차 방정식 봤잖아. 그지?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런 거 해봤잖아. 1차식, 2차식 이런 거 생각해 봤잖아. 그지? 그때 문자는 몇 개 있었어? 몇 개의 종류가 있었지? 두 개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져 있어. 는 0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나는 방정식을 봤을 때 요거는 방정식이지만 요거 똑 떼버리면 요건 2차 다항식이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문자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그지? 보통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문자가 하나짜리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를 x, 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를 두 개 이상으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봐봐. 이 식을 나는 이 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식을 정리하고 싶을 때 x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y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x랑 y에 대해서 동시에 정리할 수 있을까? 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식을 정리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다항식을 정리하고 싶다면 뭘 해라? 무조건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한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해라 라는 거를 꼭 알아갔으면 좋겠어. 요거 이제 나중에 좀 식이 복잡해지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알겠지? 다시 문자가 두 개 이상이 있어. 그러면은 문자를 하나만 문자로 취급을 하고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에 y에다가 더하기 5x의 y에다가 더하기 뭐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 더하기 5라는 어떤 다항식을 봤어 얘들아. 이런 다항식을 봤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정리하고 싶어. 오케이? 얘를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얘는 x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x에 대해서 정리할래, y에 대해서 정리할래? 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알려줄게. 봐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쉽죠.
2차 방정식은 어때? 그래도 할만하죠? 3차 방정식은 어때? 어렵지. 아직 안 배워봤죠? 4차 방정식. 이게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되게 어려워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해 공식을. 3차 방정식도 사실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 4차 방정식부터 근해 공식이 없다고 봐도 괜찮아. 무슨 말이면 무조건 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최대한 뭐 했으면 좋겠냐면 작은 상태로 정리했으면 좋겠어가 우리의 기본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럼 얘를 x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얘 몇 차식이 되는 거야? 3차식이 되잖아. y에 대한 정리를 하면 얘 몇 차식이 돼요? 1차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y로 정리해 주는 게 우리가 뭔가 하기 편한 형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문자가 2개 이상이 됐다. 걔는 한 문자에서 정리할 텐데 얘는 차수가 낮은 걸로 정리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는 데 유리하구나 정도도 같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다항식 덧셈 뺄셈은 생략할게요. 이건 다 할 수 있지? 오케이? 이것은 크게 중요한 얘기가 없으니까 어, 넘어갑시다. 그래요. 여기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알고 있을 거고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 우리가 그 덧셈 뺄셈 할 때도 뭐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냐면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봐봐. 문자가 지금 x밖에 없잖아. 너 이런 애들을 지금 뭐 해달래? 정리를 해달래. 일단 요거 먼저 이 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3c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가 3차식이고 얘도 3차식이고 얘도 3차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는 최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어쨌든 3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얘는 x 세제곱 이렇게 놓고 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딱 얘에만 집중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x 제곱만 딱 놓고 얘의 개수를 구하고 x의 개수 구하고 마지막으로 상수항 구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해 가면서 풀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리를 먼저 딱딱딱딱 해놓은 다음에 하나씩 처리한다 이런 느낌이 잡혔으면 좋겠어. 오케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봐봐. 여기에 지금 두 배를 했대요. 두 배라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3이니까 플러스 9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얘는 어때요? 여기 두 배를 했으니까 4가 될 거야. 그죠?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배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없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잡히면 될 것 같고요. 여긴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는 4니까 곱하기 2니까 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얘는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는 이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바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곱하기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더하기부터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인 테마가 두 개가 있어요.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넘어가서 곱하기랑 나누기에 대한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교환 법칙, 그다음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을 거고 요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워봤던 얘기니까 요건 굳이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건 넘어갑니다. 그다음 뭐 전개를 합니다.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돼 있는데 분배 법칙을 연달아 적용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 요거는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봐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얘들아.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가 있으면 얘를 전개하는 게 결국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풀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서 AC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AD라고 하고 요렇게 해서 얘를 BC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해서 얘를 BD라고 하죠. 그지? 요렇게 배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되게 희한해. 이게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전개한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다들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외우고 있는 중이야. 그죠?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한 생각 안 해봤어. 왜 얘랑 얘랑 곱해지진 않지? 왜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고 왜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지? 이런 느낌. 마치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왜 1이 되지? 이유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1이 된댔어. 이런 느낌이죠. 그지? 수학을 공부할 때 얘가 이렇게 전개되는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아. 분배 법칙. 근데 분배 법칙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분배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짜리 단항식에다가 사실은 다항식을 분배하는 형태거든. 이게 분배 법칙이야. 여기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곱하기까지가 이렇게 뭐가 됩니다?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되고요. A 곱하기 C가 됩니다. 요렇게 분배되는 걸 가지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왜 될까?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너무 깊은 것 같긴 한데 간단히만 생각해 볼게 얘들아. 여기에 3 더하기 1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지금 3 더하기 1이 몇 개 있어요라는 뜻이니? 2개 있어요라는 뜻. 곱하기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3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고. 1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로 쓸 수 있겠죠. 그게 얘를 전개한 결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돼 있는 얘를 의미하게 되는데 얘가 왜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는 분배 법칙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하나 증명해 보고 싶어.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거를 내가 통째로 하나의 그냥 뭐라고 볼까? 세모라고 한번 생각해 봐. 이거 그냥 세모라고 생각해 봐. C 더하기 D라는 걸 세모라고 생각하고 A 더하기 B랑 이 세모랑이 있었어. 다시 A 더하기 B랑 여기 있는 요 세모랑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게 곱하기니까 이것도 분배 법칙이 가능하지. 이해돼요? 됐어? 그럼 얘는 A 곱하기 세모가 될 거고 더하기 B 곱하기 뭐가 될 거야? 세모가 할 수 있죠. 그럼 요 세모라고 하는 게 뭐였으니까? C 더하기 D였으니까 얘는 A에다가 C 더하기 D가 될 거고 B에다가 C 더하기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게 분배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해서 나온 게 AC 더하기 AD가 되고요. BC 더하기 BD가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되는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에 거쳐서 요 과정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얘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을 거야. 떨어져.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긴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도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고서 요렇게 두 개를 분배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이렇게 분배했구나. 요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다시 한번 뭐 했구나? 분배했구나.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이해되죠? 어쨌든 분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어디다 놔야 되나? 자,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 지수법칙 되게 헷갈리지?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에 52가 있고 이거 전체에 세제곱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어, 2에 52에 세제곱이 되는지 곱하기 3이 되는지 더하기 3이 되는지 등등등등이 되게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 하고 있어서 그런 거냐면 외우고 있어서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오케이,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은 오늘 진짜 천천히 나가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정확한 그 이유를 알면서 가자. 하나씩 하나씩 그 공식 자체를 너희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지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수는 왜 나왔을까? 이거 전에, 지수 전에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내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귀찮기 때문에 뭐가 탄생했어? 곱하기가 탄생했어요. 똑같은 거를 5번 더하고 있네요. 2라고 하는 거를 5번이나 더하고 있네요. 라고 해서 곱하기라는 기호가 탄생했잖아. 맞아요? 근데 얘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해서 똑같은 걸 5번이나 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얘를 2의 5제곱이라고 해서 지수라는 표현이 탄생한 거거든. 그죠?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2가 5번 곱해져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 어디에다가? 1에다가 2를 5번 곱했어요. 이게 2의 5제곱의 원래 정의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a의 m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1에다가 1이라는 곳에다가 a를 내가 몇 번 곱했어? m번 곱했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m개 있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거기다가 a를 다시 한번 몇 개를 곱하겠대? n개를 곱하겠대라는 뜻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가 총 몇 개겠어? 너무 당연하게도 M 더하기 N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 A의 M제곱에 전체 N제곱이야.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제곱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얘는 2의 세제곱이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어. 이런 뜻이야. 그렇지 않니? 이거를 4라고 할까? 얘는 2의 세제곱이 4번 곱해져 있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3개씩 몇 번 있겠어? 3개씩 4번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2가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가 3개씩 4번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기호로 우리가 3 곱하기 4로 쓸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에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개씩 있는 게 4개 있어. 3개씩 4개 있구나. 그럼 3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얘는 2의 12제곱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얘는 A의 mn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얘가 왜 성립하는지. 봐봐. A, B의 전체 n제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A, B를 곱했다는 소린데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를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에다가 B 곱하기 B 곱하기 B에다가 가 될 텐데 이게 몇 개 있겠어? 당연히 n개 있을 거예요. 얘도 n개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당연히 A가 n개 있는 거고 B가 n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끔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서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요 얘기만 할게. 얘를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턱대고 막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봐. 여기 1차잖아. 여기 2차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3차로 놓고 3차가 나올 만한 게 어디 있어? 얘랑 얘만 곱해지면 3차가 되는 거니까 얘는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차가 나올 만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해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1차가 나올 만한 거는 이렇게 되니까 2x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전개, 분배와 동시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더하기 때도 얘기했듯이 정리를 바로바로 해가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로 나누기야. 음,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지금 제곱이라는 소리는 이걸 몇 번 곱했다는 소리야? 두 번 곱했다는 소리니까 3x 제곱에다 더하기 2x에다 더하기 1을 두 번 곱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하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견 얘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전개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하대? 특정한 항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를 전개하여라라는 문제가 돼 있을 때는 우리 이거 뭐 하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거잖아. 그지? 그럼 총 몇 번? 9번의 계산을 한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야 돼. 그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딱 보는 거야. 2차에다가 2차를 곱할 거니까 최고차는 4차가 될 거야. 그럼 4차짜리, 3차짜리, 2차짜리, 1차짜리, 빵차짜리 해가지고 딱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4차 나올 만한 것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4차가 되겠구만. 얘는 9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3차가 나올 만한 건 뭐 있겠어? 얘랑 얘가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6. 또 얘랑 얘 곱해주면 되죠? 6.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지 뭐. 그 다음에 2차짜리. 여기는 요 녀석이랑 얘랑 곱해주면 되니까 3.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니까 4. 얘랑 얘랑 곱해주면 되니까 3. 그러면 3, 4, 3이니까 얼마예요? 10이네요. 그죠? 얘는 10x제곱. 그 다음에 1차짜리. 얘는 안 되겠네. 얘는 얘랑 만나면 2고요. 얘는 얘랑 만나면 2니까 2 더하기 2, 4가 될 거고. 상수항은 누가 뭐래도 1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9번에 걸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함과 동시에. 오케이? 전개함, 분배함과 동시에 정리까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제 이런 애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태 하던 게 뭐야? 얘만 타겟으로 잡고 얘의 개수를, 얘만 타겟으로 잡고 얘의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우리는 전개를 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창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러면 얘랑 뭐야? 다시 얘랑 얘랑 6, 또 얘랑 6, 그럼 12가 되겠구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요거 모든 하는 개수의 합은 요거는 생략. 요거는 다다음 시간쯤에 할 얘기가 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지금 몇 시니? 오케이. 50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오늘의 사실상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얘를 찬찬히 좀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 자, 봐봐 얘들아. 5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걔를 나눠 달래. 만약에 2로 나눠 달래. 그럼 얘 계산 결과는 얼마죠? 2분의 5죠. 여기 있는 얘부터는 우리가 무슨 수라고 불러요? 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죠. 분수, 유리수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있는 5라는 거랑 그다음에 2라고 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정수 혹은 자연수, 여기선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입니다. 얘도 자연수. 우리가 수 체계에서 자연수만 배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지 않니? 우리가 처음 숫자를 배웠을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기 위한 용도로 숫자를 배웠지. 그러다가 그 숫자 1이라고 하는 걸 쪼개기 시작해. 걔를 세개로 쪼갤 거야. 아까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돼. 나눌 분자를 해가지고 걔를 분수라고 하고 그 분수가라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유리수라고 부르죠.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자연수 입장에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우리는 2분의 5라는 수를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5 나누기 2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을 봤다면 우리는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썼었냐면 5라고 하는 거는요. 2로 나눈다면 몫이 2가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썼었어.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5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2 해가지고 2 해가지고 4가 되니까 빼면 1이니까 나머지는 1이야 해서 막 계산할 때 초딩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요렇게 하는 게 자연수 입장에서의 나누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랑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몫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 나머지라고 하는 건 그냥 딱 느낌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몫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쟤를 왜 하필이면 몫이라고 불렀을까? 오케이? 2로 나누었을 때 얘를 왜 몫이라고 불렀어? 봐봐. 지금 우리 5명 앉아 있으니까 11이라는 수가 있었어. 걔를 5개로 나눠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야. 나한테 지금 피자가 11판이 있어. 너희들 5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게 나누기지. 나눠 줄 거야. 그게 나누기죠. 그럼 봐봐. 난 지금 11판이 있으니까 한 판씩 너희들한테 나눠주면은 너희들은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는 아직 6개가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6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나눠주면 너희들은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을 거고 나는 이제 하나가 남았지. 그럼 그 하나가 남은 거를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오케이? 자연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11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5명한테 나눠주고 싶었어. 그랬더니 한 사람당 2개씩 갖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냥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몫이 됩니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몫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 좋겠어. 근데 얘가 유리수로 갔을 때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숫자 하나를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 피자 한 판이 있으면 거기 있는 걔를 이제부터는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판이 남았는데 그 한 판을 내가 뭐 하면 되겠어? 5분의 1 판씩으로 쪼개면 되잖아. 그다음에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두 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5개로 쪼개 5분의 1 5개로 쪼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얘는 두 판씩 가지고 있을 거고 5분의 1씩 더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5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1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나오는 5분의 1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유리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뭐가 되는 거야? 나눗셈의 연산의 계산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 녀석은 뭐였냐면 그 자체로 몫이었던 거예요. 이제 유리수니까 분수니까 나머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줘버리고 그냥 몫만 표기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얘는 몫을 그냥 이렇게 써주는 얘 나누기 얘는 얘가 됩니다라고 해서 몫을 써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자연수 입장에서의 나누기랑 그 다음에 유리수 입장에서의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무슨 식이야, 얘들아? 다항식이잖아. 맞아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체계에서 바라봤을 때 정수의 느낌이 강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또 떨어져. 수체계가 있고 식체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연수, 정수부터 시작할게요. 자연수 너무 앞이니까. 정수부터 시작해서 정수를 유리수, 다시, 뭐라고 써야 돼? 정수에는 정수와 뭐가 있어? 유리수가 있죠. 뭔 소리야? 씨, 정수가 있어요. 미안해. 정수가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유리수가 포함이 돼서 뭐라고 불러? 여기 있는 얘를 실수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다시. 정수와 분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라고 부르죠.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부르죠. 됐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다시 식체계에서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수식이라는 게 있고요. 무리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식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똑같냐면 정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다항식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 거기 있는 걔를 나눠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로 나눠줄 거야라고 한다면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라고 하는 얘는 유리식 입장에서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직 우리는 유리식을 배우지 않아요. 유리식은 언제 배우냐면 수학 하에서 배워요. 함수를 배우고 나서 유리식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정수만 알고 있는 아이들이야. 유리순, 분수는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야. 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식을 정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냥 뭐 하면 안 돼? 그냥 나눠서 분모로 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다항식을 내가 g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어떤 몫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기게 됩니다. 라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등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등호. 우리가 배우는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그 등식에는 딱 세상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뭐랑 뭐가 있을까? 등식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식을 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정도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그때 여기 있는 요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예요. 근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거든?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애시당초 뭐야? 얘는 그냥 등식, 같을 등자를 쓴 거잖아. 얘는 같다라는 뜻을 그냥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게 항등식의 등호예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방정식에 있는 등호는요. 여기 얘는 얘랑 같나요? 다르잖아요. 얘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쓰고 있어? 등호를 쓰고 있지. 얘는 어떤 의미에서 등호냐면 얘는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의 등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식에 있는 등호, 다시 등식에 있는 등호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요. 봐봐.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x-1에다 x-2가 돼요는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는 당연히 1과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얘는 얘랑 같아요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요. 얘는 얘랑 같게 되는 x값을 구하고 있었어, 사실은. 맞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등호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기회에 완벽하게 제대로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어쨌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등호가 그럼 얘들아 이 등호가 방정식의 등호일까 항등식의 등호일까? 이 등호는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걸까? 아니면 같게 해주는 어떤 x값이 필요했던 걸까?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있어요. 이 식을 x 더하기 1, 5라고 할게요. 그럼 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1이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일까요? 방정식의 등호일까요? 생각해봐.
둘이 생각은 어때요? 항등식의 등호겠죠. 왜? 이 식이랑 이 식은 애시당초 뭐해? 같잖아요.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얘가 되지. 그지? 이 식이랑 이 식은 완전 같은 거야.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달라는 이야기냐면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뭘 해주세요? 변형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실제로 식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는요. 하나의 형태에서 이거를 이런 형태, 이런 모양으로 뭐 해주세요? 변형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 항등식의 등호를 가지고 뭘 하냐면 항등식의 등호를 가지고는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변형이라는 걸 하거든. 잘 봐봐. 우리가 x제곱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 머릿속엔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 식이 떠오르죠. 얘를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지? 얘를 이렇게 변형했어. 변형한 이유가 뭘까? 이런 형태는 방정식을 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야. A랑 B랑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된 x값은 1이고 얘가 0이 된 x값은 2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1과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식을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우리? 변형하고 있어. 근데 그 변형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뭘 했냐면 이건 이렇게 변형해. 그럼 답이 나와. 라는 그런 강요에 의해서 얘를 그냥 변형해 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는 방정식을 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변형이 된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똑같은 식을 이 식을 가지고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만 내가 이렇게 x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고 더하기 이 형태로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 식은 이런 형태로도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이 등호는 무슨 등호? 항등식의 등호거든.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얘로 나눈 몫이 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변형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걸 우리는 몫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부를 거야? 나머지라고 부를 거야 라고 약속하기로 한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어렵죠? 다시 두 번째 시간 좀 어렵다고 했지. 다시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봐.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얘는 변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를 x 더하기 1로 나눠주세요. 나눠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식을 얘를 가지고 최대한 묶어가지고 이만큼 묶어봤더니 요만큼이 묶였고요. 얘가 남았어요. 이 묶인 걸 가지고 나는 몫이라고 할 거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형태를 이런 형태로 변형해라 라는 뜻이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때 여기 있는 얘를 나머지. 그때 규칙은 단 하나. 여기는 요 녀석의 차수보다 요 녀석의 차수가 항상 더 작았으면 좋겠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더 작았으면 좋겠어. 이것만 만족해 줄 수 있으면 이 형태를 이렇게 변형했으면 얘를 얘로 나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는 식을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실제로 x 더하기 1로 직접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나눗셈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똑같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비교해서
얘랑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어떤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뭘 곱하면 얘가 돼? 얘는 x를 곱하면 얘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이랑 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식을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돼. 얘랑 얘랑 비교해서 얘에다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까? 곱하기 4를 하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다시 곱해서 4x 더하기 4를 해주고 두 개를 뭐 합니다? 뺍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이제 얘보다 차수가 더 작아지게 된다면 이제 이 식을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라는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눠봤더니 몫이 x 더하기 4가 됐고 나머지가 1이 됐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희가 직접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구해보세요. 음, 보자. 일단 첫 번째 얘를 지금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지금 두 명이 질문했는데 여기 1창이 없죠. 그죠? 1창이 없을 때는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면 x 제곱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통째로 곱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얘랑 또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5x가 있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랑 다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뭐해? 빼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빼줍니다. 그럼 얘에서 하니까 빵 없어지고 0에서 얘를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15x가 되겠죠. 얘에서 0, 그러니까 플러스 15. 마지막으로 얘랑 비교해서 더하기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15x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마이너스 30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요. 이만큼을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몫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을 나머지라고 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됐어? 자, 2차식 가지고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차식으로 나누는 거.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이야.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여기는 처음에 뭐 해주면 되겠어? 한 명씩 불러보자. 영준이? 영진이? 2x. 좋아요. 얘랑 곱한 거니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4x 되겠죠? 이걸 뺍니다.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얘에서 얘 뺀 거니까 플러스 1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 됐죠? 교리. 두 번째. 여기다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마삼.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얘랑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뺍니다. 얘 빼면 없어지고 얘 빼면 4x 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얘의 차수랑 비교했더니 얘의 차수가 더 작아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끝. 얘를 가지고 우리는 몫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거야? 나머지라고 할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1번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라고요? 나누기를 해달라. 이 이야기는 뭐라고? 형태를 변형해달라. 바꿔달라.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5라고 하는 거는요. x 더하기 3으로 나눠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가 몫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0이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가 나눗셈의 마지막 최종 결과입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2x제곱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봤더니 몫이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나머지는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요. 어떤 다항식 fx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걔를 gx로 나눠달래요. 라고 한다면 fx를 gx로 나누면 그 녀석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나눗셈을 한 거다라고 부르고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다시 요 식을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 핵심은 요 녀석, 나누는 녀석이죠. 요 녀석 나머지지. 얘의 차수보다 얘의 차수가 더 어떻게 되게? 더 작아질 때까지 계속 나눠서 저렇게 형태를 변형해 준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얘들아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왜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설명은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 알겠죠? 보여주기만 할게.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내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5라는 식이 있었는데 걔를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가 뭐냐면 x 더하기 3이라는 걸로 최대한 묶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고 싶어. 이게 나눗셈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식을 내가 하나씩 변형해 가면서 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x 세제곱에다가 지금 플러스 5x 플러스 3x의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5x의 제곱을 하고 플러스 15라고 쓸 거야. 자, 첫 번째. 얘랑 얘는 같은 식 맞지? 자, 이 형태를 이렇게 나는 변형했어. 의도적으로. 됐어? 그럼 왜 변형했을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뭘로 묶어버리면 x제곱 묶어버리면 뭐가 되거든? x 더하기 3이 되거든. 됐나요? 다시. 여기에 지금 x 몇 개 있어? 3개 있죠. 여기에는 3 하나 있고 x 뭐가 있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럼 여기서 x 2개를 쏙쏙 빼냈어. 그럼 x 몇 개 남아? 1개 남아요. 얘는 x 다 없어지고 3만 남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3만 남을 거고 x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5x 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있었는데 얘도 지금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플러스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15의 x 이렇게 해서 플러스 15의 x 플러스 15 이렇게씩 변형할 거야. 괜찮니?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 가능하죠? 얘도 왜 그랬을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뭘로 묶어버리면 얘를 5x로 묶어버리면 다시 5x 마이너스 5x로 묶어버리 마이너스 앞에서 할게. 그러면 x 더하기 뭐가 돼?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요. 괜히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 15의 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45에다가 더하기 15 이렇게. 요거랑 어때? 같죠? 지금 봐봐. 플러스 45를 해줬고 빼기 45를 해줬으니까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태를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렇게
요렇게 지금 만들어준 거야.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얘가 전부 다 x 더하기 3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x 더하기 3으로 싹 묶어버리면 남는 거 x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x 될 거고 플러스 뭐가 되겠어? 15가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여전히 변형할 수 있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누기 연산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몰라도 사실 우리는 변형을 통해서 식 자체를 저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식을 자연스럽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겠다, 다항식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는 형태를 변형하고 싶다는 소리구나. 그 녀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 형태로 이렇게 식을 잘 변형하겠다. 이런 소리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 3번 이야기.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눌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A는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입니다.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써줄게. fx라는 다항식인데 걔를 qx로,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보다 요 녀석의 뭐보다 차수보다 요 녀석의 뭐가 차수가 더 작을 때까지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얘가 더 작아질 때까지 변형을 해주고 그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몫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나머지라고 부를 거야.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계식이고요. 마지막 여기는 요 등식, 요 등호는 누구의 등호? 항등식의 등호입니다. 두 개의 식은 아예 같은 식이야. 그냥 형태만 바뀐 것 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나눗셈 하는 거 우리 연습했으니까 요건 생략할게요. 오케이? 시간 관계상 요건 생략하고요. 이걸로 가보자. 자, 봐봐. 다항식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q2랑 그다음에 r1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눌 건데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x라고 했어. 그죠? 그랬을 때 뭐 해달래? 요 녀석에다가 얘를 구해서 거기다 2 넣어주세요. 얘를 구해서 거기다 1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됐죠? 그러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실제로 우리는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눠서 QX를 구하고 RX를 구하면 됩니다. 됐어? 거기다가 이제 2 넣고 1 넣고 계산하면 답이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답 4번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요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요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래. 얘는 거꾸로 줬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형태 자체를 준 거야.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다 알려줬으니까 fx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나눠봤더니 몫이 x-1이고요. 나머지가 2x-1이에요. 지금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겠어? 최종적인 목표는 얘를 잘 열심히 변형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난 뭘 하면 되겠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잘 정리해서 전개해서 여기 있는 얘로 뭐 해버리면 되겠다? 직접 나눠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봐봐. 얘도 바로 여기다 바로 쓸게. 자, 3차항의 개수는 몇이에요? 1입니다. 그 다음에 2차항은 요거랑 요걸로 마이너스 1 되고요. 요거랑 요걸로 2 되니까 얘는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로는 안 되잖아. 얘로 만들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에다가 3x니까 x에다가 2x니까 3x가 될 거야.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로 정리해 놓고. 자, 이거 처음에 잘 안 되는 친구 있을 거야. 물론 당연히. 그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걔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뭐 해주세요? 나눠주세요니까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긴 얘는 x.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봤더니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네. 그럼 플러스 2. 그럼 여기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빼봤더니 6x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만. 얘가 x 더하기 2였고 얘가 6x 마이너스 2였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소리. 알겠나요? 오케이? 응, 좋습니다. 근데 잘 봐봐. 얘도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봐봐. 선생님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내가 만들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요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지? 내가 만들고 싶은 목표가 요 모양이었어. 그래서 봐봐.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있잖아. 여기는 요 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더하기 4로 바꿀 거야. 그리고 얘를 x-1로 해놓고 더하기 2x-1 이렇게 해놓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저 식이 이렇게 바뀐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봐봐. 이 모양으로 지금 난 뭘 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전개를 해봐. 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되니? 요거 집중. 잘 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모양 있죠? 요걸 잘 정리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그냥 x 그러니까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3배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바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6x가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3이잖아. 나 아까 계산 잘못했니?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얘랑 얘를 계산하니까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6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이해돼? 이거는 진짜 어렵죠. 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법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런 나누기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식을 변형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모양은 그렇게까지 쉬워지는 모양은 아니지만 훨씬 더 쉬워지는 모양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식의 형태를 변형하는 능력이 진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진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까지 하기엔 너무나 좀 벅찰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익히고 가자라는 게 이번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는 한 바퀴 더 돌게 됐어요. 심화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식을 가지고 막 변형하고 막 내 맘대로 막 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지경을 원하게 될 거예요. 너희. 오케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식을 변형하는 능력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오케이? 그다음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곱셈 공식 요 녀석, 곱셈 공식 나와 있는 공식들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있죠? 공식들 전부 다 암기해 오는 거까지가 숙제입니다. 오케이? 다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네요. 곱셈 공식 4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다 암기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도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외워야 될 곱셈 공식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곱셈 공식까지는 정확하게 외워야 다음 시간에 좀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